1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반전이 나와 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재돌파 이후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알트 대장들 다 뜨끈뜨끈한데, 진한 녹색 중에서 가장 진한 녹색은 XRP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트 대장 역할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을 선보이고 있죠. 무려 3.2달러를 터치하면서 8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4달러, 5달러까지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뿜뿜 안기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알트 대장들의 지금 흐름이 주요 저항 라인을 주요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알트 시즌의 초입으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정서적인 기대감, 특히 하루 전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 더해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이렇게 예쁜 판때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에 성공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니 해도 트럼프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1월 말 2월 초 이번 중간 고점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7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빠졌죠. 57%대 중반으로 지금 내려섰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가격은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빠지는 상황, 이제 알트들로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가까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서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XRP 얘기를 오늘은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 동안 흐름인데, 일주일 동안 30%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무려 3.2달러를 찍어내면서 8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0.6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던 게 지금 3달러 위로 올라선 모습, 아주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이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8년 만에 3달러 돌파 성공.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지금 3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시가총액이 무려 15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래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 랭킹은 3위에 올라섰고, 블랙록 시총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과연 리플 랩스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블록체인 시대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본격화되고, 디파이 혁신이 전체 금융시장, 레거시 금융권에서 익숙한 하나의 모델로서 장착이 될 때 과연 리플 랩스의 모습은 어떻게 자리 잡혀져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사실상 지금의 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미 15대 은행 안에 들어선 시총을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다크 디펜더, 새로운 단기 목표가 확인됐다. 정말 XRP 가격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것이다. 1년 전에 나는 0.664달러, 1.8815달러, 2.8달러, 5.8563달러를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로 제시를 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XRP는 0.5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부분 목표를 하나씩 달성했고, 이제 단기 목표는 5.85달러다. 당신이 믿든 말든 모든 예측이 거의 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도 이거 다 짚어봤던 거고 진짜 다 해냈고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엄청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진짜 이러다가 5.85달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들잖아요.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6개월짜리 차트거든요. 하나당 6개월, 두 개가 1년이죠. 진짜 몇 년 뒤에는 2029년, 이게 2029년 여긴데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큰 숫자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사이클은 적당히 뭐 5달러, 10달러 전후에서 좀 고점 만들어주면 땡큐 할 것 같고 정말 큰 숫자는 몇 년 사이에 스멀스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바라봐도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가 2.88달러 위로 성공적으로 반등을 해냈고 이건 슈퍼 강세를 의미한다. 다음 주요 목표는 6.4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5.88달러나 6.4달러나 일단 6달러 전후로 움직여 준다라면 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과연 그 시점이 어떤 게 계기가 돼서 뭐 어떤 게 계기가 되긴 둘 중에 하나죠. 일단 소송 리스크 플러스 현물 ETF 단기적으로 가장 큰 임팩트 있는 재료는 그 두 가지이고 소송 종료는 사실상 오늘 악재가 지금 더해졌잖아요. SEC가 항소 준비 서류 제출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발악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에드워드, XRP는 바나나형 랠리를 펼치게 될 것 같다.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일간 RSI를 보면 좀 더 많은 상승 여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바나나형 랠리라는 것은 포물선형 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시작이거든 이라는 얘기를 깔고 지금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이 굉장히 재밌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 시총 2위 과연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XRP는 현재 이더리움 시총의 42% 수준이다. 이더리움을 추월하려면 134%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XRP는 한때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였지만 이더리움에게 자리를 내줬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들으면 콧방귀를 낄 얘기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 라고 밀어붙일 그런 얘기를 하필이면 어디 방구석 분석가가 아니라 비트코인닷컴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위로 재돌파를 해냈습니다. 정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4만 달러대를 과연 비트코인이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관전 포인트였잖아요. 더군다나 1년 전 오늘은 XRP가 1월 11일 XRP가 아니고 비트코인 1월 11일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급락세를 보일 딱 그럴 타이밍이었는데 정말 그리고 나서 폭등으로 반전을 해버리더니 이 4만 달러 지키네 만에 했던 게 벌써 10만 달러 지키네 만에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블랙록의 움직임이라는 거, 이 거대 금융기관들이 전폭적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반등과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두 가지 원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급등세를 만들어냈다. 트럼프는 취임 뒤 즉시 더 우호적인 SEC의 규정,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고 법적 제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진정되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낙관적인 정서를 얻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2025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연준의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이든 행정부 4년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겪었잖아요. 코비드 때 유동성이 빵 하고 들어와 주면서 엄청난 폭등과 더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 고인플레이션 상황, 긴축의 상황, 사이클적으로도 약세 상황, 정책적으로도 거지 같은 상황, 이런 악재들의 시너지를 우리가 겪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정반대로 뒤집혀지는 거죠. 정책적인 서포트, 인플레이션 완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사이클적으로 패턴 고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1월 17일 한 방 더 남아있죠. 지금 1월 15일 CPI 잘 나와줬고 1월 17일 데이비드 sak스가 주최하는 크립토 볼 행사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등이 후원사로 참석하는 암호화폐 행사인데 VIP 리셉션 가격, 티켓 가격이 10만 달러, 이 100만 달러 패키지는 입장권 4장에 트럼프 저녁 식사 티켓 1장. 엄청 비싼 저녁 자리죠. 100만 달러, 15억짜리 저녁을 먹는 그런 행사가 지금 한 방 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 또 이런저런 얘기들 나올 거고 여기에 참석한 기업들, 관계자들이 행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 저런 얘기 나와서 싹 다 긍정적인 얘기일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번 더 시장을 들어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이날 지금 행정명령이 한 100개 정도 사인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암호화폐 행정명령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뿜뿜 내다 보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우리가 이번 사이클 중간 고점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번 사이클 고점은 이제 9월에서 10월 어느 정도 사이가 되겠죠.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면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예정됐던 캘린더 일정이 싹 다 지금 긍정적이고 이제 약간 걱정됐던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PPI, CPI 다 지나갔고 이제 긍정적인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며칠 사이에 조금 더 전폭적인 어떤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더 우리의 기분이와 우리의 마음이를 들뜨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강세 페넌트가 상승세를 다시 시작한다. 목표는 15만 8천 달러다. 엄청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중간 고점이 15만 8천 달러는 조금 사실 높은 숫자긴 한데 이게 실제로 트럼프가 비트코인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그건 알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인 결과를. 엄청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임팩트의 강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뭐 한 11만 달러가 될지 12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강세론자들의 얘기처럼 15만 8천 달러가 될 수 있을지. 중간 고점이 15만 8천 달러면 이번 사이클 전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20만 달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간 고점 한번 만들면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과거에 계속 그랬으니까 높기 때문에 그때가 또 진입 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 비트코인은 10만 8천 달러 최고점에서 11.1%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었지만 여전히 주요 지지라인 위에서 유지를 하면서 긍정적인 시장 구조를 확인해주고 있다. 미실현 손실은 주로 단기 홀더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200에서 350만 BTC 손실 상태다. 이건 시장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시장이 여전히 강세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 단기 홀더들의 평균 비용인
88,400달러 이 시장의 심리를 유지하는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88,400달러가 단기간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고점 한번 먼저 만들어내고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의미 있는 조정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의미 있는 조정이라 함은 최소 20에서 30% 수준의 조정인데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반복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한 번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일단 지금은 엄청난 거대 이벤트들이 예고된 상황이라서 조정 전에 한 번 더 고점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로버트 미치닉, 진짜 미치닉 아저씨가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죠. 비트코인 채택은 이제 막 본격화됐다.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의 가치를 알리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부터 대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관 투자자와 자산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더 주력할 것이다. 미치닉 아저씨가 우리 마음을 미치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막 지금 막 이제 약세론자들은 빨리 이제 끝났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대규모 투자자들 아직 안 들어왔어, 우리가 지금 설득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그런데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거는 멍 때리고 계속 더 오른다 하다가 정작 중요한 매도 타이밍도 놓칠 수 있으니까, 아예 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중간중간 이렇게 롤업 개념으로 뭐 익절도 어느 정도 하시고, 분할 매도의 원칙도 되게 중요하다. 분할 매수만큼 아니면 분할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일단 익절을 해야지 내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계속 오르는 시장은 또 없잖아요.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그런 전략적인 계획과 행동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